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락.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특임 교수님께서 또 귀한 발표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NFT가 무엇인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NFT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코인을 우리가 펀저블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저블 토큰하고 넌 펀저블 토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저블 하다는 것은 동일한 가치로 교환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같은 게 펀저블 한 겁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는 그 지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건 또는 그게 좀 찢어졌건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넌 펀저블 토큰은 토큰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달라서 동일한 가치로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더리움 때문에 그런데, 이더리움이 출연한 이후에 2015년 11월 19일 날 ERC20이라고 하는 펀저블 토큰을 발행하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큰이 만들어졌는데, 체인링크라든지 메이커, 루프링, 테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날 ERC721이라고 하는 넌 펀저블 토큰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크립토키티가 세상에 출연하면서 NFT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ERC20은 펀저블 합니다. 그런데 ERC721은 그렇지 않고,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펀저블한 토큰은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RC721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그런 표준도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NFT를 만들게 되면 통째로 하나를 팔거나, 아니면 동일한 것을 여러 개 팔거나, 아니면 작품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ERC721을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RC20은 동일한 토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ERC721은 하나하나가 다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가치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비플의 작품이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이 NFT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과연 구매자는 무엇을 샀는가? 작품의 소유권을 샀는가? 아니면 전시권을 샀는가? 이게 현재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NFT 시장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할 때 거기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NFT 작품을 산 다음에 그 작품을 산 사람이 또 자기가 그 NFT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팔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또 동일한 작품으로 민팅을 해서 팔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NFT를 만들고 또 교환을 그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NFT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실명 확인 계좌가 없다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 세계 은행 중에 한 군데를 찾아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이더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더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이더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이더가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건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메타마스크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NFT 작품을 오픈시에 제가 이제 올리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작품을 올릴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작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메타마스크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경매 작품을 살 적에는 또 이더로 바로 이 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W 이더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품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가서 구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신문 그 타이틀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 소개를 하는데 디지털 고려장.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이 작품을 구매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시급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픈시나 여러 이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작품을 올릴 적에도 비용이 들고 또 작품을 사는 사람도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또 그 가스 비용도 들고 여러 비용이 들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지금 그 우리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NFT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NFT 시장만을 위해서 개설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작품을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빨리 구매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가스비를 더 올리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트래픽 문제도 있고 또 시간 딜레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살 적에 우리가 산 작품이 작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작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작품이 작가의 작품인지 로봇의 작품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좀 제가 건너뛴 부분을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가 필요한데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블 아트웍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작품을 만들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을 하나 만들고 그 작품을 고가로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작품 하나를 그 작품 하나를 그 이제 여러 개 올려가지고 서로 다른 가격으로 이제 옥션을 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품은 하나입니다. 작품은 하나이고 파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 동일한 작품을 다른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느냐. 작품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작품을 동시에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기술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 왼쪽에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모나리자처럼 생긴 완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얼굴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몸통만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배경이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의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지금 3개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레이어를 우리가 조금씩 바꾸면 그러면 이걸 합성해서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하고 아래편을 보면 배경이 이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레이어를 조금씩 바꾸면 그러면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립토 키티인데 크립토 키티는 거기 캐트리비트라고 그래 가지고 고양이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털 색깔, 뭐 입의 모양, 눈 모양.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레이어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다른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수십만 개의 고양이가 탄생이 됐는데
동일한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런 도구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만든 작품인지 로봇이 만든 작품인지, 그래서 이게 정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품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을 해줄 적에는 이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고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든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연구실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NFT 시장을 대할 때 이것을 가상자산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융상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은 예술작품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당장에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는데, 이런 그 고민을 우리가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논의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후속으로 좋은 발표들이 있을 것이니까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 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락. 진짜 잘 만들었네.